안녕하십니까. 신의기득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조기 경보 통제기 원래 7대 있었는데 그 7대 중에 지금 다 못 쓰게 됐고 딱 한 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지금 추가로 더 만들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조기 경보기 만드는 러시아 국영항공 회사가 이제는 못 만든다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한창 전쟁 중인데 조기 경보기 왜 지금 안 된다는 거냐? 자, 그리고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군사 대국화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해양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의 호위대군, 우린 그동안 호위대군, 지방대 이렇게 배우고 외워왔었는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함대로 다 편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항공모함, 순양함까지도 카테고리에 공식적으로 집어넣는 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보조를 맞추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급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과 순양함 도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재무장의 이빨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번 선언에 따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이 더욱 공세적인 성격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기존의 수송함 분류를 확대해 순양함과 다목적 항공모함 카테고리를 공식적으로 추가했으며 이러한 함종이 곧 함대에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문지 네발뉴스는 일본 해상자위대 공보실과 접촉해 일본이 5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수상함 카테고리에 미사일 순양함을 의미하는 CG와 다목적 항공모함을 의미하는 CVM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수상함은 구축함 DD, 미사일 구축함 DDG, 헬기 탑재 구축함 DDH, 소형 연안 방어 호위 구축함 DE, 다목적 호위함 FFM 등 5종으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이번 함종 카테고리 추가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 카테고리는 7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후 첫 미사일 순양함은 그동안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으로 불렸던 ASEV가 될 예정인데요. 최신 이지스 레이더인 스파이7 V1과 이지스 베이스라인 10을 탑재하는 이 순양함은 길이 190m, 폭 25m에 기준 배수량만 12,000톤, 마크 41 수직 발사기만 128세를 탑재하는 거함입니다. 헬기 탑재 구축함 DDH에서 다목적 항공모함 CVM으로 분류가 변경된 이즈모급은 현재 1번함 이즈모와 2번함 카가의 개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즈모급은 길이 248m에 폭 38m, 공식 만재 배수량 27,000톤의 항모로 F-35B 전투기 11대와 SH-60K 해상작전 헬기 9대를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일본은 4개 호위대군으로 편성된 기존의 함대 편제도 3개 함대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연안 방어용 호위 구축함을 대형 호위함으로 교체해 새 수상함대에 편입시키는 등 공세적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항모와 순양함 도입을 숨기지 않고 공식적인 군비 증강 레이스에 뛰어든 일본. 앞으로 얼마나 더 해군력을 키울지 우려됩니다. 네, 일본의 이 수상함 카테고리 그동안 수상함도 사실은 DD, DDH, DDG 이런 거 쓰면서 또 글로 쓸 때는 호위함으로 불렀죠. DD는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인데 뭔가 좀 작아 보이게끔 그리고 공세적이지 못하게끔 구축함은 이제 파괴한다, 파괴하는 전용, 공격용 전투함으로 인식이 딱 드는데 이제 호위함, 프리게이트, 호위한다, 우린 방어만 한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적기는 DD, 그러니까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으로 적어놓고 자기네들이 영어 표기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자기네들 읽을 때는 또 일본어로 쓸 때는 호위함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다. DD는 구축함이다. 그리고 호위함, 즉 프리게이트는 모가미급, 그렇게 해서 과거 지방대라고 불렀던 그 지방대에서 지금 연안방어용으로 쓰는 모가미급.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구축함인 거죠. 거기다가 순양함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12,000톤, 경합의 수량이 12,000톤이니까 만재는 한 14,000~15,000톤 되겠죠. 스파이7 레이더가 들어가는 엄청난 방어력, 이 탐지력, 거기다가
막 40일 수직 발사기만 해도 128셀. 정말 뭐 대단한 미사일 방어 전용 배가 되겠죠. 원래 이지스 어쇼 하려고 하다가 이지스 어쇼 땅에 있으면 뭐 반전단체들이 이제 야 이거 어선에 맞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다로 나가게 된 바로 그 배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제 국방비를 2배, 3배로 늘려야 될 입장이 되니까 뭐 잘 됐다 뭐 이러고 있는 배가 바로 이 ASEV인데 이걸 이제 순양함으로 하겠다. 그런데 미사일 탑재, 유도 미사일 탑재 순양함이니까 CG, 크루즈의 가이디드 미사일. 자, 이렇게 해서 CG, 미사일 순양함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넣었고, 그리고 이제 카가, 이즈모, 이 원래는 DDH, 그러니까 헬기 탑재 구축함이었죠. DD는 디스트로이어, 구축함. 거기다 H가 이제 헬리콥터니까 헬기 탑재 구축함으로 불렀던 이즈모와 카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CV, 그러니까 캐리어 항공모함으로 하고, 이제 M을 이제 멀티플 해서 이제 다목적 항공모함으로 자기들이 카테고리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으로 계속 후속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후속함이.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 대국화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뭐 우리하고 적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접국은 국제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접국은 항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접국 국가들과 바다에서 싸울 일 없다 해가지고 지금 카이다가 한국국방연구원이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 정말 기가 막히죠. 전 세계 유일의 초음속에다가 스텔스인데 초음속, 전 세계 유일입니다. 이것 될 뻔했던 그 미사일 개발 계획을 잘라버린 카이다. 누구의 짓인지 아니면 코드 맞추기인지 기가 찹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술과 예산, 부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차세대 조기 경보기 V100 프리메르를 취소하고 기존 조기 경보기 A-56 개량형 추가 생산을 추진했던 러시아가 이 A-56 개량형 생산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한 대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이 황당한 결정의 배경은 더 황당합니다. 러시아가 A-50 성능 개량형 추가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노력이 잠정 중단됐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통합항공기 제조공사 UAC의 수석 설계사이자 부국장을 맡고 있는 세르게이 코로토프를 인용해 UAC가 A-50을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코로토프는 현재 상황에서 A-50 생산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 기술 개발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야 양산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파상 공세로 인해 한 대의 조기 경보기도 아쉬운 러시아가 A-50 추가 생산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레이더와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코로토프는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2대의 A-50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5대는 소련 시대에 제작된 이후 방치 상태이고 7대만 A-50U 사양으로 개량해 운영해 왔는데요. 이 가운데 2대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되었고 3대는 드론 공격으로 파손돼 현재 2대의 조기 경보기만 작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A-50 양산 연기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도 극심한 조기 경보기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전차부터 전투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서방제 전자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심각한 러시아. 아무래도 공군력 현대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A-50U 조기 경보기. 여기 이제 7대가 있는데 5대가 이러저러하게 파괴됐죠. 2대는 격추되고 3대는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그 거미줄 작전에 파괴가 됐죠. 그리고 이제 2대가 남았는데 그 중에 1대는 지금 못 써요. 왜? 동류 전환 부품 공급용이죠. 그래서 1대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지금 잘 못 쓰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국영항공기 제작공사 수석 설계사가 우리 못한다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그 기사인데요. 손을 들었다. 우리 못 만든다. 그 이유는 뭐냐? 부품이 없다.
국산 그 반도체하고 뭐이 서방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국산화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조기 경보기 생산을 못한다. 자, 이게 인도에 이 A50 조기 경보기 6대를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납품했어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납품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서방의 제재가 들어오니까 부품 조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인도에도 이 세대, 나머지 세대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이런 상태인데. 자, 러시아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원래 A100. 이 A50이 기존 조기 경보기고, 그걸 이제 대폭 개량한 A100 프리메르라고 하는 조기 경보기 이렇게 시제기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그냥 안 씁니다. 왜? 여기는 당연히 서방제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건 못 쓴다. 안 돼. 자,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막 수백 대씩 날려보내고 있는데, 이걸 하늘에서 딱 보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판판이 뚫리는 이유가 뭐냐? 조기 경보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이 지상에서 바라보는 레이더는 이 각도가 15도 각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밑으로 날아간 드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룩다운으로 쫙 쳐다보고 있으면 날아온 드론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기 경보기의 이 드론 시대에 들어온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조기 경보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가 뭐 24시간 다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며칠 작전하면, 하루에 8시간 작전하면 그것도 며칠씩 또 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조기 경보기 한 대 남은 거, 이거 수리하는 일정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 그때 그냥 드론 대량 날려보내고 빵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웹 작전, 거미줄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 A50U 조기 경보기 세대 박살났죠. 뭐 등등 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라고 된 황당한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